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게 그 자전거 이 경주, 그걸 경륜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머리에 이렇게 그 뚜껑 하이바 쓰고 옷도 이렇게 그 선수들 입는 옷 있죠. 딱 달라붙는 그런 거 있고, 아무튼 그게 뭐 그 큰 어떤 경륜 시합 그 대회 같아요. 장거리 경륜 대회 같은데, 얼마나 이제 뭐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거기서 한 선수가 자전거를 이렇게 어깨에 뭐 들쳐매고 들고 이렇게 뛰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왜 저 선수는 이 자전거를 들고 뛰지? 그 궁금해서 이제 뭐 그 해설을 보니까 원래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있었다 그거죠. 근데 그 선수가 뭐 길을 중간에 잘못 들었나? 그래서 중간에 넘어졌나? 그래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이 선수가 자전거에서 내려서는 그 자전거를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1등 달리던 선수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다시 1등을 했는지, 아니면 이 자전거를 들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등 선수가 그냥 뭐 1등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이제 그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결과를 조명하는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그 아주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 뭐 저기 철인 3종 경기인가? 그 막 수영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거기서도 뭐 이렇게 중간에 뭐 길을 잘못 든 선수를 위에서 이렇게 일부러 끝자락에서 걸음을 늦춘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에 대해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멋있긴 한데,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전혀 뭐 엉뚱한 다른 사람이 3등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면 그게 뭐 기다린 게 그 무슨 소용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승부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냉정한 것인데, 넘어지거나 뭐 길을 잘못 들거나 그 역시 전부 하나의 그게 과정이고 실력이다. 그것도 그 선수의 운명이다. 운명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뭐 아무튼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어떤 감동을, 그죠? 마음의 울림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만큼은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 수리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곧바로 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누구든지 인을 실천하고자만 한다면 곧바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인이다 그거죠. 제가 이 인이라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둘이니까 사람 둘이죠. 인이라는 게 사람과 둘을 뜻하는 어떤 수량사와 사람의 어떤 결합인데, 그러니까 이 인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이 세상은, 그죠? 이 세상은 나 홀로, 이 둘이잖아 항상. 이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이것마저도 사실 이게 둘이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둘이 기대고 있어야 사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늘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이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 인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꼭,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유학에서는, 유교 철학에서는 대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꼭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나 이외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 있죠. 나 이외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 존중,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게 인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에스테틱한 미학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이게 심미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감수성, 그거를 우리가 인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되게 인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만 점점 우리가 철학이 싫어지고 점점 더 철학에서 멀어지고 이 철학이라는 게 철학의 이 아름다운 개념들이라는 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게 인이라 그러면 맨 그냥 그게 뭐 어질다, 착하다, 인자하다, 백날 그렇게 말을 해도 저도 그랬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항상 내가 그런 게 답답했던 거야. 인하다. 그걸 누구도 어느 교수님도 똑바로 설명을 해주는 분이 안 계시는 게 난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뭐 좀 서운하더라고. 나는 좀 알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가 백날 뭐 어질미다, 인자하다. 인자한 게 인이야?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은 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면 백날, 첫날 인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인이라는 게 그 뜻이 우리가 그걸 잡기가 어려워요. 뜻을. 예, 이 인이라는 거는 원래 이 인이라는 뜻 자체에 문자적으로 이 안에는 굉장히 어떤 감각적이다, 민감하다, 이게 센시티브한 거, 그런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생명을 굉장히 민감하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그걸 우리가 이 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딴 게 인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있죠. 제가 한 뭐 초등학생쯤 됐을 때 한동안 특히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고 그러는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게 EQ였어. EQ. 우리가 EQ라는 말 많이 하죠. Emotional Quotient.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어디서 또 그 EQ란 말을 그냥 배워오셨는지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들었는지 그저 그냥 한동안 저한테 와서는 요새는 IQ보다도 EQ가 대세란다. 나는 처음에 무슨 뭐 ET가 온다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손가락을 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엄니가 이제 그림도 배우고 뭐 악기도 하나 이렇게 하고 EQ가 관건이다. EQ 하도 그랬던 게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제 몇몇 그런 장면들이 남아 있는데. 이 EQ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거죠. 이게 감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그러는 거. 무엇에 대한 좋아. 이모셔널, 감정적인 감수성 좋은데 그게 무엇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가? 뭐 미술, 음악,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EQ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제가 뭐 다양한 어떤 예술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EQ를 제고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저 오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림 그리기, 뭐 악기를 연주하기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예술 활동에 우리가 돌입하기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깨어나야 될 어떤 그 본질적인 철학이라는 건 항상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제 본질이 있고 항상 말단이 있는 거지만 늘 철학이라는 거는 이 위계적으로 본질의 그 하이라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이 감수성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깨어나야 될 그 감수성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거야. 그 감수성, 그게 바로 이 생명을 지닌 생명에 대한 아까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 감수성이다 그거예요. 그게 인이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인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가야 돼. 다른 거창한 게 인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에서도 우리 선배들한테도 이제 인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여쭤보고 그랬지만은 우리 선배들도 하나같이 그냥 인으로 너 왜 인으로 논문 쓰려고 그래? 인은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거의 뭐 신격화 시켜놨어 인을. 그런 게 무슨 철학이야 그게.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철학이지. 그렇게 그까짓 거는 뭐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이라는 거. 인이라는 거는 정말 감수성이야, 감수성. 근데 뭐에 대한 감수성이냐?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이다 그거죠. 그게 인이에요. 다른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생명 존중의 감수성, 인의 바탕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말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도 그로부터 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1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회사 후소다. 회사 후소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이후에 그 뒤에 하는 것이다. 이게 이 네 마디가 이게 예수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어떤 철칙입니다. 철칙. 탄탄한 어떤 인의 기초, 나 이외의 다른 생명을 지닌 존재들을 존중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아주 그냥 센시티브한 그런 감수성이 충분히 내 안에서 싹을 틔운 그 다음에야 위대한 예술의 꽃과 열매는 거기서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무슨 기법이나 뭐 이런 거는 추후의 문제다 그거죠. 이 인의 단서를 맹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우리가 이 측은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측은지심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의, 특히 다른 사람의 남의 불행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남의 불쌍함을 함께 가련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잖아. 이 측은지심과 이 측은지심과 인이라는 흰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해 왔던 게 다짜고짜 그냥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벳, 산수, 뭐 피아노, 뭐 합기도, 태권도 그 근본이 아직 채 자리를 잡기도 전서부터 그렇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구체적인 그런 교육을 그거를 한다는 거. 그것도 단지 이유가 옆집 애가 한다는, 단지 남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어떤 기초가 부실한 교육을 해왔던 그 결과가 지금 서서히 이제, 지금 오늘날의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MZ라고 하는 그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유와 무슨 평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세상의 자유라는 게, 이것도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자율이 있는 것이지, 칸트가 칸트고 뭐 서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야. 항상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자유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평등할 건데. 요즘 평등이라는 거는 그게 기껏 해봐야 뭐 이제 어떤 뭐랄까, 기회를 공정하게, 어떤 균등한 기회의 평등,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무슨 평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주 뭐만 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미명으로 지금 이 세태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있죠. 아직 지금 돌도 안 지난 9개월 된 애를 데리고 어디 백화점에 그 문화센터에 가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처음엔 내가 이제 가라 그랬죠. 그래, 당신이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봐. 얘기를 했다가 내가 이제 저녁에 아내한테 이제 애 재우고 나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불렀죠. 이제 우리 집에 그 시간과 공간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통 제가 먼저 거길 가자고 하는 법은 없죠. 보통 이제 제가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이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거기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애가 문화센터에 당신이 가고 싶다는 게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다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우리 지금 아파트 뭐 어머니들 아주머니라 그러면 싫어하지. 뭐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 뭐 이렇게 그분들이 전부 이제 애기들 뭐 돌도 안 지난 애기들 데리고 그렇게 막 문화센터도 가고 뭐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우리 애만 좀 마땅히 해줘야 될 걸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부모로서 내가 이거 부모 노릇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죄책감 같은 것도 좀 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백화점에 예컨대 명품을 사러 간다 그러면 좋다. 뭐 루이비통 가방을 사러 간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만약에 그걸 갖고 싶다면 내가 내 콩팥을 하나 떼서라도 사주겠다. 근데 그 애를 지금 9개월도 지금 안 지난 애를 지금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애를 그 문화센터라는 데가 이제 제가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곳에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뭐 좋은 카리큘럼이나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발달을 위한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이제 거기 가서 뭐 또 그것만 하겠어. 거기서 또 이제 어머니들끼리 이제 이렇게 뭐 정보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이제 엄마도 환기를 하고 벤틸레이션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늘 뭐 이제 저기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뭐 문화센터를 뭐 이렇게 그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애들이요, 애들.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생후에 한 24개월 한 최소야 그것도 최소가 그게 한 최소 한 2돌까지는 우리가 애들한테 해줘야 될 거. 그 우리가 애들한테 애가 2살, 3살 정도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애들한테 제공해야 될 교육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그 시기에는 사실 별다른 교육이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예요. 그냥 그저 그냥 많이 안아주고 작은 거 우리 아들놈이 며칠 전에 저기 소파를 잡고 마루에 그 소파를 잡고 이렇게 지 혼자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애 엄마는 그게 막 마냥 그냥 좋아서 막 신기해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내가 그렇게 뭐 제가 이상한 놈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고 근데 나는 그게 뭐 별로 놀랍거나 뭐 신기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사실 그냥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는가 보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보다. 애가 뭐 다리가 불구는 아닌가 보다. 그냥 그 정도야. 그런가 싶어요, 그냥. 그래도 제 속마음은 그렇지만 같이 막 옆에서 나도 이제 막 물개 박수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처럼 그렇게 막 박수를 막 물개 박수 치는 거야. 매사 그냥 칭찬, 아주 요만한 거, 쬐끄만 거 하나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거 아주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잖아. 애 키우는 게 애를 한 생명이 태어나서 걔를 사람으로 사람 비슷하게끔 되는 단계까지만이라도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육아 수당을 나는 국가에서 저기 북유럽처럼 육아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야. 육아라는 게 이게 무슨 이거는 퇴근도 없고 자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자다가도 또 깨.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제가 뭐 이게 정치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이제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칭찬, 그죠? 그리고 인정, 그리고 어떤 그 리워드, 그죠? 보상, 보상이라는 게 애가 그냥 이렇게 안아달라고 이게 팔 벌리고 그러면 안아주고 그게 보상이야. 애기는 그 세 가지 딱 칭찬, 인정, 보상.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측은지심의 그 생명 존중의 감수성이라는 거는 많이 웃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이게 쓰다듬어 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많이 안아주고 여기서 이게 인이라는 거는 이런 데서 싹을 틔우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아주 정교한 그런 뭐 예술 활동 다 포함되는 거지. 뭐 독서라든지 악기 연주 그죠? 미술 뭐 데생 드로잉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그죠? 선소야. 선소. 먼저 흰 바탕 먼저 그리고 후 회사. 그 다음에 이게 회화할 때 회자예요. 흰 바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후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든 말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일단 그거는 흰 도화지가 있은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기 인생을 그죠?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는 알 수가 없죠. 부모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려면 일단 흰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은 바탕에다가 뭘 그리면 우리가 그게 뭘 그려도 잘 이렇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 무늬가 됐든 뭐 그림 뭐 형상이 됐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EQ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IQ 검사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IQ 검사에서 자 보세요. 이제 IQ라는 거 EQ가 있으면 IQ 있잖아요. 지능지수. IQ라는 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 평균이 이게 100언저리야. IQ라는 게 100언저리예요. 세계 평균이 100이야, 100. 이게 뭔 소리냐. IQ가 90에서 110 사이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지장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IQ 10 차이가 이게 뭐 생활에 어떤 뭐 지대한 변화를 갖고 오지 않아요. IQ 100이어도 다 지가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고 성심껏 하면은 다 서울대 가고 다 판검사, 변호사, 대학 교수, 뭐 의사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약간의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지. 영어 단어 5분에 외울 거 한 7분에 외워야 되는 그런 약간의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못할 건 하나도 없다 그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IQ가 예컨대 한 120만 돼도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얘가 이상한 애야. 그리고 얘를 130 이제 130,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많이 이상한 애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IQ가 한 130, 40 되면 그거는 통계적으로 많이 이상한 거라고. 아인슈타인 뭐 180 이런 거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특이한 어떤 종자가 인류를 위해서 이제 태어난 거고 그 우주인이야. 하늘이 보내주신 거고. 근데 모든 지금 기준이라는 게 IQ 130, 40 되는 얘들한테 그 기준을 맞춰놓고 지금 IQ 100 되는 우리 애를 갖다가 우리 애가 정상이고 얘들이 지금 130, 140 되는 얘들이 비정상인데 지금 정상인 애를 갖다가 억지로 우리가 비정상을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이게 뭐냐 그거죠 제 말은. 근데 한동안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유 우리 애는 그냥 IQ가 100밖에 안 돼가지고 에이 그냥 아니 IQ가 100이 나왔으면 우리 얘는 지극히 정상이구나 하고 그냥 너 참 훌륭한 놈이다 박수를 쳐주진 못할 망정에 너는 IQ가 딸리니까 EQ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제부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약간은 엉뚱한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고 애들 자존감은 전부 그냥 바닥을 치고 지 자신의 불행도 똑바로 불쌍히 여겨주지를 못하고 있는 처지에 지 자신이 불행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의 불행을 가련하게 여기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지금 내 자신이 불쌍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그냥 그때 엉망진창이 된 거야. 지금 엉망진창이. 어떤 그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는요. 물론 제가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교육 이전의 철학이거든. 예,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이 있어야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든 말든 하는 것이지. 교육의 핵심은 적어도 우리 동양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은 먼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먼저 리스펙하고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이게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그죠? 뭐 개미새끼 한 마리 미생물이 무슨 뭐가 아메바가 됐든 뭐 미토콘드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 우리 동양 교육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뭐 이제 뭐 낙태 찬반, 뭐 인공지능 윤리, 뭐 인간 복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뭐 이제 과학기술사적으로 당착한 그런 이슈들도 그리고 인의 단서인 이 측은지심. 사실 이 본질만 우리가 곰곰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들이 다 간단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것들인지도 몰라요. 예. IQ가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IQ가 좀 낮은 사람도 있지만 IQ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능지수라는 게 제로는 없는 거잖아. 그게 무슨 문해가 아닌 이상 그죠? EQ도 마찬가지죠. EQ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EQ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예. 어떤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것들도 그게 EQ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뿐이지 아예 EQ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도요,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 역시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재가 그 씨앗이 어느 정도는 내재가 되어 있다고 보는 유학의 주장이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EQ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EQ가 이게 제로인 사람은 없다 그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인편에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 단 하루만이라도 그 자기의 힘을 이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왜 없냐 그거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거죠. 힘이 부족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단 하루만이라도 진짜 24시간 단 하루만이라도 그것도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먹는 시간 빼고 하면은 예? 먹으면서는 아니고 뭐 잠자는 시간 빼면 뭐 얼마나 돼 그게. 근데 그 단 하루만이라도 자기의 힘을 인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냐 그거죠. 나는 아직 힘이 부족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못 봤다 그거야.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부족해서 어디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능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고 나 그런 경우는 봤지만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인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거죠. 힘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다 그거야. EQ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다?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이 어떤 생명 존중의 감수성,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것에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봤다 그 얘기야 공자 말씀이. 그러니까 인에 매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가 다 알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파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뭘 손을 대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뭐 저기 그 큐바의 그 뭐 체게바라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혁명을 하든가 아니면 사회 철학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고민을 하시든가 뭐 정치 철학을 하는 분들이 하시든가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또 몫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내지는 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그런 어떤 그런 마음에서 정말 나 하나라도 다 그러는데 나라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용기야. 상당한 용기야 그게. 그런 용기 그걸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인의 시발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단 하루라도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 핑계 대신 피곤해도 생명 존중의 마음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인을 실천할 힘이 부족합니다. 얘기하는 거는 나는 EQ가 없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 하루라도요. 우리가 인에 대해서 깊게 좀 고찰하고 진실로 인을 실천하고자 함께 이렇게 서로 다독여 주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항상. 예,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